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페이스라는 주제로 논문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로스 펑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축약된 부분 이제 다시 늘려서 얘기하면 Additive Angular Margin Loss Predictive Face Recognition으로 약간 얼굴 인식에서 사용이 되는 로스 펑션의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차는 약간 논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약간 인트로랑 아키텍처랑 익스페리먼트랑 콘클루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논문 선정 이유에서는 얼굴 인식과 관련된 전체적인 로스 펑션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프트맥스 기반의 형태로 발전이 됐었다가 이후에는 약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트 로스랑 트리플렛 로스의 형태로 좀 발전이 됐었다가 현재는 약간 매트릭 러닝 같은 약간 앵글러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상황에서 아크페이스가 2019년도에 나왔고 약간 소타 성능을 가질 정도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좋은 애큐러시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약간 이런 표들이랑 실험들에서 조금 알 수 있어서 이런 논문을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얘기하는 약간 페이스 리커그니션의 로스 펑션이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맥스 기반, 두 번째는 트리플 로스 기반인데 각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맥스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제 웨이트 값이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약간 클래시파이어 역할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어떤 디멘전의 크기인데 이게 이제 클래스 개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증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픈셋에서는 약간 디스크리미티브가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트리플렛 로스에서는 약간 컨비네이셔널 익스플로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트리플렛 로스가 약간 제가 알기로는 앵귤러랑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이런 세 쌍의 형태로 그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확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포지티브, 네거티브, 앵귤러의 어떤 조합의 개수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랑 앵귤러를 뽑아나가는 어떤 샘플링 마이닝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약간 기존의 소프트맥스 로스가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아크페이스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한 수식의 전개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오리지널 소프트맥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식의 변형을 있었습니다. 바이어스를 이 부분을 이제 제로로 잡아주는 변형을 했고, 두 개의 이제 내적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W 이제 벡터의 길이를 웨이트의 벡터의 길이를 1로 잡았고, XI 벡터를 리스케일을 해서 S라고 하는 어떤 콘스탄트의 형태로 바꿔주는 어떤 변형을 거쳤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맥스 로스를 다음과 같은 수식의 변형을 통해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약간 큰 차이는 어떤 세타에 대한 하나의 함수 형태로 변형이 됐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거는 세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피처가 x고 웨이트가 이제 클래스의 중심이 되는 게 WJ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 둘 간의 어떤 앵글이 세타를 의미를 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x가 s로 s만큼 어떤 콘스탄트로 리스케일이 되면서 이 s의 의미가 어떤 거냐라는 걸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하이퍼스피어의 레디어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아크페이스에서 얘기를 해주는 영역은 이 세타 영역에 n만큼의 마진을 넣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추정 수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을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었냐고 설명을 하는 부분은 인트라클래스 간의 컴팩니스랑 인트라클래스 간의 디스크리미넌스 부분을 약간 임프로브를 한다는데, 약간 쉽게 얘기하면 같은 거는 더 잘 모일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클래스 간의 거리는 더 멀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이 M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어떤 트레이닝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X와 W에 대해 웨이트에 대해서 약간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코사인 세타 J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J는 이제 클래스를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코사인 세타 J에 대한 아크 코사인을 하게 되면 세타만큼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타에 마진을 추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나서 x의 길이가 s만큼의 어떤 콘스탄트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곱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때 일종의 로짓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J 클래스에 속할 어떤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FJ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렇게 됐을 때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토이 이그젠플로 한 1500개 이미지 8개 클래스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했을 때 소프트맥스와의 비교입니다. 이 부분이 각각의 클래스의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샘플들을 트레이닝 시켰을 때 매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소프트맥스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아크페이스 부분에서는 모이는 건 더 잘 모이고 먼 건 더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했었을 때 약간 세팅이 있는데, 일단 레지넷을 사용을 했고 112 by 112 형태의 이미지로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제 도입된 약간 S랑 M을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디멘전을 512 디멘전으로 잡아줬을 때 약간 각각의 데이터 셋에서 다른 어떤 모델들보다 더 소타 모델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LFW, 약간 이런 AG 데이터인 걸로 알고, 포즈 쪽을 다루는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이분도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벌비케이션 부분에서도 이런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하긴 했는데, 약간 왜 그러면 아크페이스가 도대체 좋은 이유가 뭔지를 약간 사실 논문 처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어, geodesy distance margin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는데, 약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맨 마지막에 512의 디멘전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 하이퍼스피어를 이해를 하긴 좀 어렵지만 512 차원의 형태로 나와 있는 어떤 구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구의 어떤 레디어스가 64고, 약간 이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이 각각의 클래스의 중심과 어떤 샘플 간의 앵글이 호 위에서 정확하게 최단 거리를 갖는다라는 게, 약간 그런 정확한 대응 관계를 갖는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가 좋다, 코드가 짧게 구현이 가능하다, 에피션시 부분은 사실상 마진을 추가하는 어떤 부분만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계산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로스 펑션들과의 비교를 담은 표인데 카시아 데이터랑 그러니까 레진의 50 기본 모델을 갖고 로스 펑션을 각각에 대해서 수행을 했었을 때 이 WJ라고 하는 부분은 j 번째 클래스의 어떤 중심이 되는 영역을 얘기를 해주고요. 각각의 인베딩 되는 피치의 중심과의 어떤 앵글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인트라 부분은 같은 소속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더 작아야 되고 인트럴 부분은 더 넓게 표현을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로스 펑션이란 인트라 부분은 더 작고 인터 부분은 더 넓게 표현이 되면 되는데 인트라 부분에서는 인트라 로스 펑션보다는 좀 크지만 두 번째로 이제 작은 걸 알 수 있고 인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로스 펑션이 다른 거에 비해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렛 로스랑의 약간 비교가 있었는데 데이터셋이 약간 트리플렛 로스가 앵귤러랑 약간 기준이 되는 어떤 데이터랑 자기랑 어느 정도의 데이터셋의 분포가 비슷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X축이 앵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포지티브가 갖는 앵글은 자기 데이터셋과 점점 같아지기 때문에 각도가 더 작을 수밖에 없고 네거티브는 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트리플 로스는 이런 겹치는 형태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디스팅션이 좀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아크페이스는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코드가 사실 다양하게 좀 있어서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설명이 많이 요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요. 엄청 짧습니다. 긴 것도 길면 또 엄청 길던데 짧으면 또 엄청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m값이 이제 s랑 m값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한 것 같고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래서 m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서 들어오는 코사인에다 아크 코사인으로 세타 값을 구해주고 거기에 마진을 더해주고 다시 s랑 곱해줘서 이 코사인 값이 나오면 아마 이 코사인 값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넣는 걸로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